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품위 있게 늙어가는 것. 우리 모두가 바라는 노년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최근 한 정부 기관의 조사 결과는 이 꿈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혼자 사는 노인은 10명 중 7명 이상이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평생 모은 돈과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만 믿었던 한 70대 어머님의 후회 섞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녀가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좌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기도의 한 작은 빌라에서 홀로 지내시는 박정숙 어머님.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멀리 사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꿋꿋하게 혼자 생활을 꾸려오셨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가계부를 펼쳐볼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60여만 원이 나오고 남편과 젊을 때부터 아끼고 모아둔 돈이 있으니 이만하면 자식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장에 갈 때마다 어제 달랐던 물가가 오늘 또 올라 있었습니다. 아낀다고 아껴도 생활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통장에 쌓여있던 돈은 갑자기 찾아온 무릎 통증에 병원을 몇 번 드나드니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어느 뉴스에서 봤던 독거노인 평균 연금 58만 원이라는 숫자가 바로 자기 얘기인 것만 같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통에 꽂힌 하얀 봉투 하나가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흔들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고지서였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버는 돈이라고는 연금이 전부인데 매달 1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내가 평생 살아온 이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큰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연금에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빼고 나면 그 고지서는 숨통을 조이는 족쇄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정숙 어머님은 며칠 전 신문에서 읽은 기사를 떠올렸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80대 노인이 홀로 살던 오피스텔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유독 눈에 밝혔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관리비 체납 정보가 관련 기관에 전달되지 않아 위기 가구 발굴 대상에서 제외.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 통화할 때면 늘 엄마는 괜찮다, 걱정 마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웃과의 교류도 하나둘 끊겨갔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10명 중 7명에 속했지만 그녀의 어려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는 사이 그녀의 자립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고립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숙 어머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의 가장 큰 함정 두 가지에 빠지곤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용돈연금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을 든든한 노후 생활비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최소한의 용돈에 가깝습니다. 2023년 기준 노령연금 전체 평균 수급액은 월 62만 원 수준입니다. 온라인상에서 푼돈연금이라는 자주 섞인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73.9%, 즉 10분 중 7분 이상이 일하는 이유로 돈이 필요해서 생계비에 보태려고를 꼽았습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살기 위해 멈출 수 없는 노동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은퇴 후에야 비로소 실감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지출, 바로 건강보험료와 의료비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서 절반을 회사가 내주고 자동으로 빠져나가니 크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이 건강보험료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소득이 없어도 내가 사는 집, 가진 땅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 원, 시세로는 약 4에서 5억 원짜리 집 한 채만 가지고 있고 다른 소득은 전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에도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해 16만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나이가 들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까지 더해지면 매달 받는 연금은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정숙 어머님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혼자 사는 노년이 마주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마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잠자고 있는 집을 평생 월급 통장으로 깨우십시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박정숙 어머님이 만약 자신의 빌라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했다면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으로 건강보험료 걱정 없이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내 집에 평생 살면서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물론 자식에게 물려줄 집이 없어진다는 걱정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식에게 낡은 집 한 채를 물려주는 것과 돈 때문에 손 벌리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모로 끝까지 남는 것. 과연 무엇이 자녀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유산일까요? 나중에 집값이 연금으로 받은 총액보다 더 높으면 그 차액은 온전히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부족분은 국가가 책임지니 이보다 더 안전한 노후 대비책은 찾기 힘듭니다. 둘째, 받는 시점을 조절하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국민연금은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5년을 모두 늦추면 무려 36%나 늘어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반대로 최대 5년 먼저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최대 30%가 깎인 금액을 평생 받아야 합니다. 당장 몇 년이 급하다고 섣불리 감액된 연금을 선택하기보다 건강이 허락하고 작은 소일거리라도 있다면 연금 수령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내 노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셋째, 세금 혜택이라는 마지막 보루를 반드시 챙기십시오. 아직 은퇴 전이거나 은퇴 후에도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연금 저축과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을 주어 국가가 보태주는 제2의 월급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생활비로 금방 소진하는 것은 내 노후를 담보로 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옮겨 세금 혜택을 받으며 연금으로 쪼개 받으십시오. 연금으로 수령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낀 세금이야말로 국가가 나에게 주는 마지막 비상금입니다. 마지막으로 낡은 자존심보다 정확한 정보를 고립보다는 연결을 선택하십시오. 생활고로 비극을 맞았던 그 노인의 가장 큰 문제는 돈 이전의 단절과 고립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과 세상과 담을 쌓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열어 내가 사는 동네의 주민센터, 즉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십시오. 그곳에는 긴급생계비 지원, 노인 돌봄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내가 모르고 있던 수많은 복지 제도가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끝까지 존엄하게 지키기 위한 당연하고도 현명한 권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 외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혼자 사는 노후를 위한 또 다른 지혜가 있으신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준비와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막연한 자신감이나 낡은 자존심만으로는 그 험난한 길을 결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이룬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아파트 등기 권리증이나 통장 잔고가 아닐 겁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당당하게 독립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보내는 부모님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가장 바라는 진정한 상속이 아닐까요? 오늘부터 그 위대한 상속을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그리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과 지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